야, 내 허락도 없이 왜 내 도장 파서 애 전입신고했는데? 당신이 애를 제대로 돌봤으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한다. 이거 범죄다 범죄. 두고 봐라. 내 고소할 기다. 이번 달 월급이 안 주는데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고 투자 좀 했다. 뭐 또 주식에 손댔나? 그래. 와. 주식에 투자했다가 말아먹기 얼만데? 아 생활비는 남겨놨어야 될 거 아이가? 내가 큰 돈 벌려고 그러는 거지. 내줘라 그러나. 맨날 첫날 술이나 마시고 아우니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아 도대체 언제 정신 차릴 건데? 이게 어디? 왜? 때리려고? 아 그래 쳐봐라. 아씨 진짜. 아유 참 주식에 술까지 마시네. 주식 당진에 늘 술에 찌들어 사는 남편 도저히 함께 살 수는 없었습니다. 경제력이 없어 어린 아들을 두고 나와야 하는 심정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일자리를 찾고 안정되면 아들을 데리고 오기로 마음먹고 집을 나왔습니다. 야, 이거 먹고. 뭐기? 이혼 소장이지. 네가 집 나가놓고 이혼 소송을 하나? 소송하려면 내가 해야지. 그럼 이혼해주면 되겠네. 나는 절대 그래 못한다. 왜 저렇게 오기를 부릴까요? 그러니까요. 아원이는 잘 있겠지. 그래도 애 아빠인데. 아들 걱정에 여러 번 문자를 보냈지만 남편은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서 빨리 아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네, 쌩이. 네? 아온이가 열이 많이 난다고요. 지금 바로 데리러 가겠습니다. 아빠는 뭐 하죠? 그러니까요. 우리 아온이 약 먹었으니까 금방 나아질 거야. 이제 엄마랑 살자. 아픈 아이를 친정집으로 데려왔지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는 남편. 이야 대단한 남편이네요. 내가 일을 해야 하니까 아온이를 여기 아파트 단지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데 대기 없이 보내려면 아온이 전입신고부터 해야 하네. 일단 주민센터부터 가보자. 아들의 전입신고를 하려면 세대주인 남편의 날인이 있어야 전입신고가 가능했습니다. 근처 도장집에서 남편의 인감도장을 받고 아들의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네가 뭔데 아오니를 그 집으로 전입신고했는데? 애를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애한테 관심도 없는데 내가 뭘 믿고 니한테 다시 애를 보내노? 내가 알을 잘 보고 있는지 못 보고 있는지 네가 그걸 왜 아노? 그러고 내 알아보니까 네 아오니 전입신고할 때 내 동의 없이 내 도장 파가 신고했대. 그래서 뭐? 그러면 네가 제대로 연락을 받았어야지. 야, 이거 범죄다 범죄. 내 가만 안 있는다. 고소할 기다. 각오해라. 네, 무정한 씨 정말 이름처럼 무정한 사람입니다.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도 않으면서 정지선 씨를 고소를 한다니요. 그러니까 정말 구제불능의 남편입니다. 네. 너무 어이없고 황당한데 그래도 일단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선 씨는 주식 탕진에 폭력적인 남편과 다툰 후 집을 나왔는데요. 친정집에 거주하면서 남편 무정한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정지선 씨의 마음 한구석 걸리는 게 있었죠. 경제력이 없어 어린 아들을 두고 나왔는데요. 어린 아들을 데려오기 위해 일자리를 찾으며 꾸준히 무정한 씨에게 아들의 안부를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무정한 씨는 거의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가 아프다는 어린이집 선생님의 연락을 받고 아들을 친정집으로 데리고 온 지선 씨.
무정한 씨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에 아들을 계속 데리고 있기로 결심을 했고 아들을 친정집 근처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세대주인 무정한 씨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는 말에 무정한 씨의 도장을 판 뒤 전입신고서에 무정한 씨의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어서 제출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무정한 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도장을 받고 전입신고를 했다며 정지선 씨를 고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지금 남편 무정한 씨는요, 자신의 도장을 파서 아들의 전입신고를 했다면서 정지선 씨를 고소하겠다는 입장인데, 사실 뭐 이혼 소송 중이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부부잖아요. 부부 사이에 뭐 도장을 좀 파는 게 그렇게 좀 잘못된 일입니까? 뭐 일심동체잖아요. 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지선 씨의 행동은 사인 위조 및 위조 사인 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유, 세상에 이게 굉장히 거창한 느낌인데 사인 위조와 위조 사인 행사죄 이게 어떤 죄입니까? 예, 먼저 법률적으로 부부관계여도 정지선 씨가 무정한 씨의 의사에 반해서 도장을 판 것은 사인 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예, 형법 제239조에 따르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그리고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허락 없이 도장을 파서 날인을 하면 사인 위조죄인 거고요. 그럼 위조 사인 행사죄는 뭔가요? 예, 그 정지선 씨가 무정한 씨의 도장을 허락 없이 판 뒤에 그 전입신고서에 도장을 날인하고 공무원에게 제출한 행위가 위조 사인 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조 사인 행사죄에서 행사란 위조된 인장을 타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위조된 도장의 경우에는 그 도장을 찍고 일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두면 행사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위조된 도장 자체를 타인에게 교부하는 것만으로는 위조 사인 행사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예, 예컨대 허락 없이 도장을 파고 그 도장을 제3자에게 준 경우에 그 제3자가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다면 위조 사인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허락 없이 도장을 파서 날인을 하고 제출을 하면은 위조 사인 행사죄에 해당이 되는 거네요. 자,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요, 정지선 씨는 뭐 나쁜 의도가 있거나 사기를 치려고 도장을 파서 날인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좀 아들을 위해서 한 건데 처벌을 받게 된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 예. 예, 저도 정지선 씨가 참 안타까운데요. 형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처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형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 그럼 이 특별한 사정이 중요하겠네요. 어떤 게 있습니까? 예, 그 다들 아시는 정당방위가 그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긴급 피난, 자구 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면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정지선 씨의 경우에는 어떤 행위에 해당이 됩니까? 예, 정지선 씨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정당행위란 국가적, 사회적으로 정당시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가 있습니다. 네. 예, 그 법령에 의한 행위란 법령에 근거를 해서 행해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컨대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 또 현행 범인의 체포, 폐광지원법에 의한 카지노 출입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업무로 인한 행위는 어떤 겁니까? 예, 그 업무로 인한 행위는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업무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이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 윤리 내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네. 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네, 5가지 조건 어떤 조건입니까? 예, 첫 번째로 그 행위나 동기, 그 목적이 정당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과도하지 않아야 하고요. 세 번째로 보호 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이해가 되는데 세 번째죠. 보호 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이 좀 말이 어려운데 이게 어떤 건가요? 예, 그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서명을 위조하게 되면 결국 서명의 진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침해됩니다. 예.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만약에 그 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법익의 균형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 셋째까지 했으니까 또 다른 조건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네 번째 조건으로는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행위 이외에는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아들의 양육을 위해서 도장을 위조한 정지선 씨의 이 행위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예, 정지선 씨의 행동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정당 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정지선 씨는 아픈 어린 아들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친정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네. 다만 또 정지선 씨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낮에는 어쩔 수 없이 친정집 근처 어린이집에 아들을 보내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장을 조각하고 사용한 것이 그 자체로서 봤을 때 목적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무정한 씨의 허락 없이 도장을 파긴 했지만 아들의 전입신고 외에는 또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럼요. 예. 네. 예, 맞습니다. 정지선 씨는 오직 아들을 돌보기 위한 필요 수단으로 도장을 조각하고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그리고 남편 무정한 씨 같은 경우에 자기의 인장이 위조되는 치매를 입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어린 아들의 복리가 지켜졌고 정지선 씨도 어린 아들을 양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결국 치매 이익과 보호 이익 사이에는 균형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이 남편 무정한 씨는 연락을 그렇게 해도 답이 한 번 없었잖아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정지선 씨가 별거 기간 동안 아들의 양육을 계속 챙기면서 무정한 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했지만 무정한 씨는 이를 보고도 거의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지선 씨로서는 무정한 씨가 양육을 방치하고 있다고 받아들였을 여지가 큽니다. 또 그런 상황에서는 정지선 씨에게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정지선 씨는 사인 위조나 위조 사인 행사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예,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봤을 때 정당 행위가 인정되어서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야, 네. 정말 다행입니다. 마음이 예. 놓입니다. 예. 그리고 또 저는 이것도 좀 궁금한데 지금 정지선 씨와 무정한 씨가 이혼 소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양육권을 정지선 씨가 좀 찾아올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그 무정한 씨가 육아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고 또 경제적으로 무능력했고 알코올 중독도 빠져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면서 무정한 씨가 자녀 양육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호. 그리고 지금 모든 상황을 고려해봐도 엄마 지선 씨가 아들을 양육하는 게 아들에게도 좋을 것 같아요. 아유, 그렇죠.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의뢰인 정지선 씨를 위한 솔루션 다시 부탁드립니다. 예, 정당 행위는 쉽게 인정되는 게 아니므로 앞으로 허락 없이 타인 도장을 만드는 경우 사인 위조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혼인 중 어린 아들을 위해 힘든 시간을 보내셨던 것만큼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을 적극 주장하셔서 위자료와 양육권 모두 승소하시길 바라겠습니다.